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왔고 언젠가 다시 우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온과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우주의 품속에서 깊은 잠에 들며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지구로부터 시작해 우주 깊은 곳까지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빼주세요. 그럼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지구 표면에 서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의 숲, 하늘을 뒤덮은 구름들, 우리의 고향, 지구는 약 45억 년 전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으로 적당한 거리 덕분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외핵의 운동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며 이는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약 71%가 물로 덮여 있으며 나머지 29%는 대륙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대한 바다와 육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산호초부터 깊은 바다속까지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자아냅니다. 육지에서는 숲, 초원, 사막, 산지 등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며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살아가며 산과 들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절한 양의 빛과 열을 지구에 전달하며 동시에 지구의 열을 적당히 방출하여 온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대기는 물을 순환시켜 비와 눈을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여 기후를 조절합니다. 우리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 가까운 대륙권에서는 날씨 현상이 일어나고 그 위의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중간권을 지나 10권에 이르면 지구의 대기는 점점 희박해지며 우주와 맞닿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으로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초기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발생한 파편들이 모여 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은 지구와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까운 천체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구덩이로 가득합니다. 이 충돌 구덩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들이 달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평평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있는 바다는 아니지만 과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거대한 현무암 평원입니다. 이 바다들은 달의 얼굴에 어두운 얼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의 얼굴은 바로 이러한 바다들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달의 뒷면으로 이동해 봅시다. 지구에서 달의 뒷면은 볼 수 없지만 달의 뒷면은 앞면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충돌 구덩이가 더 많고 바다는 거의 없습니다. 달의 뒷면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인류는 결국 그곳에도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중력 덕분에 우리는 달에서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달의 표면을 뛰어다니며 우리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또한 달의 지형과 지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큰 산과 계곡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달의 중력과 충돌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달의 낮은 중력 속에서 이러한 지형을 탐험하며 우리는 우주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은 지구와 달리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달의 표면은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겪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며 밤에는 마이너스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달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의 대기는 또한 소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의 표면은 완전히 고요합니다. 이 완전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돌아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고 그 순간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암스트롱의 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는 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달 표면에서의 여러 실험과 샘플 채취를 통해 달의 기원과 지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달 탐사는 단순한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 인류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와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와 달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우주 탐사에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는 헬륨-3과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 기지가 건설되면 우리는 달에서 장기간 머물며 우주 탐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 네 번째 행성,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입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표면에 풍부하게 포함된 철 산화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약 5,500만 킬로미터에서 4억 킬로미터까지 변동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화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으며 이는 화성이 한때 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화성의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있던 시절,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억 년이 지나면서 화성은 점점 건조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우주로 날아가 버렸고 남아있는 대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의 화성은 차가운 사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의 지형을 탐험해 봅시다. 화성의 표면은 거대한 화산, 깊은 협곡, 넓은 평원, 그리고 수많은 충돌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에서 가장 유명한 지형 중 하나는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으로 높이는 약 22km에 달합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올림푸스 몬스의 거대한 크기와 그 웅장한 모습은 우리가 화성의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화성의 또 다른 놀라운 지형은 마리너 계곡입니다. 마리너 계곡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으로 길이는 약 4,000km, 폭은 최대 200km, 깊이는 7km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협곡은 화성의 지각이 갈라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장대한 규모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화성의 북반구와 남반구는 지형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북반구는 주로 평탄한 저지대가 많으며 이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바다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남반구는 충돌 구덩이가 많은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화성의 오래된 지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형의 차이는 화성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했는지를 나타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두께는 지구 대기의 약 1%에 불과하며 이는 화성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의 대기는 너무 얇아서 지구처럼 기상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고 먼지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기온은 매우 낮습니다. 평균 기온은 약 마이너스 60도이며 극지방에서는 마이너스 12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화성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매우 큽니다. 낮 동안에는 태양이 화성의 표면을 드지만 밤에는 대기가 얇아 열을 잘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화성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있으며 이는 화성의 자전축이 약 2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계절은 지구보다 2배 정도 길며 이는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가 약 677일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계절 변화는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다시 얼어붙는 주기로 나타나며 이는 화성의 기후와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덮여 있으며 이 얼음은 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의 여름철에는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기체 상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며 이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화성의 지하에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래의 화성 탐사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를 돌아봅니다. 여러 나라가 화성 탐사에 도전해왔으며 많은 우주선이 화성으로 보내졌습니다. 화성 탐사는 주로 궤도선, 착륙선, 그리고 로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화성 탐사의 중요한 시작은 소련의 마스 3호였습니다. 마스 3호는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이었지만 착륙 후 몇 초 만에 신호가 끊겨 아쉽게도 많은 데이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1976년 미국의 바이킹 1호와 2호가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하여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많은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성 탐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2004년 나사의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가 화성에 착륙하여 장기간에 걸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로버는 화성의 지질학적 특성과 물의 흔적을 연구하며 많은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퍼튜니티 로버는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며 화성 탐사 역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착륙하여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지구보다 11배나 더 큽니다. 목성의 거대한 몸체와 그 주위를 도는 수많은 위성들은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약 5억 9천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소행성과 해성들을 끌어당겨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의 형성 과정은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으로 인해 매우 복잡합니다. 목성의 중심에는 작은 암석핵이 있으며 그 주위로 두꺼운 수소와 헬륨의 대기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다른 구름과 폭풍이 존재합니다. 목성의 대기에는 암모니아, 메탄, 물 등의 기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목성의 독특한 색상과 구름 패턴을 형성합니다. 목성의 표면은 아름다운 구름띠와 거대한 폭풍으로 덮여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인 대적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점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으로 지구보다 2배 이상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폭풍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으며 목성의 대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매우 강한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60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바람과 폭풍은 목성의 대기에서 독특한 구름 패턴을 형성하며 목성의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전하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목성은 약 10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하며 이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성의 빠른 자전은 그 대기와 내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목성의 독특한 구름 패턴과 폭풍을 형성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의 약 14배에 달하며 목성의 방사선 벨트는 매우 강력하여 목성 주변을 탐사하는 우주선과 인류에게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목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크기와 구성, 궤도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는 목성의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천체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목성의 위성들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오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화산 활동을 하며 이는 이오의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오의 화산은 황과 황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이오의 표면에 독특한 색상을 형성합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파 탐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며 이는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와 지질학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을 가진 천체 중 하나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구덩이로 덮여 있으며 이는 칼리스토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목성 탐사 역사를 돌아봅니다. 1973년 이어니어 10호가 최초로 목성을 탐사하였으며 이는 인류의 목성 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는 목성을 근접 통과하며 목성의 대기와 자기장을 연구하였고 이는 목성 탐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탐사하며 목성의 대기, 자기장, 위성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목성의 대적점과 갈릴레이 위성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목성 탐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주노 탐사선이 발사되어 2016년 목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와 자기장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있으며 목성의 내부 구조와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극지방과 대기 깊숙한 곳을 관찰하며 목성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 여행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6번째 행성이며 그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합니다. 토성의 거대한 몸체와 그 주위를 도는 고리들은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약 12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리는 태양계 내에서 매우 먼 거리에 해당하며 토성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토성의 표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다양한 색상의 구름과 폭풍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토성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토성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소행성과 해성들을 끌어당겨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성의 대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 거대한 폭풍입니다. 토성의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180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바람과 폭풍은 토성의 대기에서 독특한 구름 패턴을 형성하며 토성의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성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인 고리를 탐험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총 7개의 주요 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고리는 수천 개의 작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매우 얇으며 두께는 약 10m에서 1km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지름은 약 27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토성의 지름보다 훨씬 큽니다. 토성의 고리는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빛을 반사하여 토성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그 기원에 대해 많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형성된 지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성의 나이에 비해 비교적 젊은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끌려온 얼음과 암석들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매우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 안에서는 수많은 작은 얼음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이는 고리의 구조와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또한 토성의 고리 안에서는 작은 위성들이 형성되기도 하며 이는 토성의 고리와 상호작용하며
고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성은 약 10시간 33분마다 한 번씩 자전하며 이는 토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입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의 약 570배에 달하며 이는 토성의 강력한 방사선 벨트를 형성합니다. 특히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토성의 강력한 자기장과 방사선 벨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는 타이탄의 대기와 지질학적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성은 현재 80세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 중 하나입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크기와 구성, 궤도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는 토성의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천체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구의 달보다도 큽니다. 타이탄은 매우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으로 덮여 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은 매우 추운 온도로 인해 액체 상태의 메탄과 에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토성의 위성은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비교적 작은 위성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서는 거대한 물기둥이 분출되며 이는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토성 탐사 역사를 돌아봅니다. 1979년 파이어니어 11호가 최초로 토성을 탐사하였으며 이는 인류의 토성 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이어니어 11호는 토성을 근접 통과하며 토성의 대기와 자기장을 연구하였고 이는 토성 탐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이저 1호와 2호가 토성을 탐사하며 토성의 대기, 자기장, 위성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토성의 고리와 위성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토성 탐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저 탐사선들은 타이탄의 대기와 엔셀라두스의 물기둥을 처음으로 관찰하며 토성의 위성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궤도에 진입하여 토성을 장기간 탐사하였습니다. 특히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를 탐사하며 많은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고리와 대기, 자기장을 연구하며 토성 탐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또한 타이탄의 호이겐스 탐사선을 착륙시켰으며 이는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직접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끝자락 해왕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8번째 행성으로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이름은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 넵투누스에서 따왔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해왕성은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푸른색은 대기의 메탄가스가 태양빛 중 붉은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색깔은 우주에서 보면 마치 푸른 대리석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입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수소, 헬륨,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탄은 지구 대기에도 소량 존재하지만 해왕성에서는 그 양이 훨씬 많아 대기의 주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또한 다양한 구름층이 존재하며 이 구름층들은 주로 얼음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구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행성의 대기 순환을 이룹니다. 해왕성은 다른 행성들보다 더욱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시속 2100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태양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해왕성의 대기를 끊임없이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은 해왕성의 날씨를 극도로 변덕스럽고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해왕성의 날씨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210도까지 내려가며 이는 지구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추운 온도입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내부는 매우 뜨거운 상태로 중심부의 온도는 약 7000도에 달합니다. 이 뜨거운 내부 열기는 해왕성의 대기를 위로 밀어 올리며 행성의 기상현상을 더욱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듭니다. 해왕성은 또한 거대한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폭풍은 보이저 2호가 발견한 대흑점입니다. 이 폭풍은 지구의 대서양보다 더 큰 크기로 해왕성의 남방우에서 약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의 관측에 따르면 새로운 폭풍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며 해왕성의 대기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중심부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는 물, 암모니아, 메탄의 얼음층이 있습니다. 이 얼음층은 행성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행성의 중력과 압력에 의해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해왕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고압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행성의 구조와 내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왕성의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에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으며 그 표면은 얼음과 질소로 덮여 있습니다. 트리톤은 지구의 달과 달리 역행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는 트리톤이 해왕성의 형성 초기에는 다른 곳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또한 거대한 얼음 화산과 간헐천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트리톤이 내부적으로 아직도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왕성의 고리 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고리들은 토성의 고리처럼 밝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해왕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행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해왕성의 고리들은 주로 얼음과 암석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푸른 대기, 역동적인 폭풍, 신비로운 고리와 위성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해왕성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59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에 도착했습니다. 명왕성의 크기는 지구의 달보다 작으며 지름은 약 2300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매우 낮아 마이너스 220도에 이릅니다. 이 차가운 환경은 명왕성을 더욱 신비롭고 고요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명왕성의 표면에는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며 이는 이 작은 행성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매우 얇으며 주로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는 명왕성의 계절 변화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계절 변화는 지구와 다르게 매우 길게 지속됩니다. 이는 명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48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매끄러운 표면과 함께 명왕성의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은 명왕성의 활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명왕성의 표면에는 또한 다양한 산맥과 계곡이 존재합니다. 이 산맥들은 주로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높은 고도를 자랑합니다.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성은 카론으로 명왕성과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카론의 지름은 약 1200km로 명왕성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카론은 명왕성과 공전 주기가 같아 두 천체는 항상 같은 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과 카론이 일종의 이중 행성 시스템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카론의 표면은 주로 물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다양한 협곡과 균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카론이 과거에 활발한 지질 활동을 겪었음을 나타냅니다. 카론의 북극에는 모드레드 지역이라 불리는 어두운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카론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 중 하나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방문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근처를 비행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는 명왕성의 표면과 대기, 지형에 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명왕성은 또한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역사적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명왕성을 행성에서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궤도와 크기, 다른 천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명왕성의 신비로움과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매우 타원형이며 때로는 해왕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궤도 특성은 명왕성의 독특한 공전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왕성의 자전 주기는 약 6.4일로 이는 명왕성의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약 6일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태양권을 지나야 합니다. 태양권은 태양풍이 미치는 영역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괴너지 입자들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로부터 약 4.3 광년 떨어져 있으며 각각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불립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쌍성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며 약 80년 주기로 궤도를 도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태양과 매우 유사한 지형 주계열성으로 태양보다 약간 크고 밝습니다. 반면에 알파 센타우리 B는 태양보다 조금 작고 어두운 K형 주계열성입니다. 이 두 별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묶여 있으며 함께 춤추는 듯한 공전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별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의 세 번째 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으로 알파 센타우리 A와 B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별은 태양으로부터 약 4광년 떨어져 있으며 알파 센타우리 A와 B로부터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행성은 프록시마 B라고 불립니다. 프록시마 B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프록시마 B가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약 11일 주기로 공전합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적색 외성 특성상 프록시마 B는 자외선과 X선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은 지구와는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 항성계는 가까운 거리 때문에 향후 인간의 우주 탐사 목표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행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를 지나면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리 은하, 즉 은하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하수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과 수많은 성운, 성단, 그리고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나선형 은하입니다. 은하수는 그 이름처럼 밤하늘을 흐르는 은빛 강처럼 보이며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은하수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은하수는 중심부에 은하핵, 나선팔, 그리고 광대한 헤일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하의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에는 강력한 중력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별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빠르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장소로 수많은 별들이 형성되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를 떠나면 우리는 나선 8로 향하게 됩니다. 주요 나선 8로는 페르수스 8, 세퍼턴스 오리온 8, 그리고 카리나 사지타리우스 8이 있습니다. 이 나선 8들은 은하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며 각각의 팔은 수많은 별들과 성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선 8들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장소로 이곳에서는 거대한 분자 구름과
성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분자 구름은 주로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름들이 수축하면서 새로운 별들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별들의 탄생 과정은 은하의 활발한 진화와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나선 팔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별이 적고 성간 물질이 적은 지역인 은하간 영역이 존재합니다. 나선 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는 오리온 팔에 위치한 오리온 성운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져 있으며 밤하늘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밝고 큰 성운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성운의 밝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형성 과정을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오리온 성운은 천문학자들이 별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성단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단은 많은 별들이 중력에 의해 묶여있는 천체 집합체로 구상성단과 상해성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은하의 헤일로에 위치하며 수십만 개 이상의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매우 밀집해 있으며 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성단은 나선팔에 위치하며 수백 개의 젊고 푸른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해성단은 보다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별들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성운입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으로 별의 탄생과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운은 발광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그리고 행성상 성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광성운은 뜨거운 별들에 의해 이온화된 가스가 빛을 내는 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은 주변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암흑성운은 가스와 먼지가 밀집해 있어 빛을 차단하는 성운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별이 진화하면서 외곽층을 방출한 후 남은 가스로 이루어진 성운입니다. 은하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더 광활한 우주의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수많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군과 은하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은하군에 속해 있으며 이 은하군은 약 54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부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우리 은하보다 2배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00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도 수많은 별과 행성, 성운, 그리고 태양 질량의 약 1억 배에 달하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랙홀 주위에는 거대한 가스 디스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밝고 뜨겁게 빛나며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를 밝히는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는 또한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는 블랙홀 주위의 가스와 먼지가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방사선은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되며 이는 우리에게 은하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또한 여러 개의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 은하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작은 은하들로 안드로메다 은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성 은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32와 M110으로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많은 별과 성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들은 다양한 나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젊은 별들은 주로 나선팔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은 밝고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늙은 별들은 중앙의 팽대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붉고 어두운 빛을 발산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두 은하는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두 은하의 구조와 성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별이 새로 형성되고 기존의 별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충돌 후 두 은하는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부 은하군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외에도 수많은 외소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외소 은하는 작은 크기와 낮은 밝기를 가진 은하로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국부 은하군의 주요 외소 은하 중 하나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이 두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남방우 하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약 16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소마젤란 은하는 약 2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 중 가장 큰 은하로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매우 활발한 별 형성 지역인 타란툴라 성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수많은 젊은 별들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이 성운의 밝은 가스와 먼지 구름은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국부 은하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은하는 삼각형 은하입니다. 삼각형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서 세 번째로 큰 은하로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은하는 활발한 별 형성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은하의 밝기와 색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부 은하군을 떠나면 우리는 더 거대한 구조인 천여자리 초은하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구조로 우리 국부 은하군도 이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우리로부터 약 5,3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중심부에는 천여자리 은하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약 1,300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약 1억 광년에 달합니다. 가장 유명한 은하 중 하나는 M87 은하입니다. 매우 큰 타원 은하로 그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최근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통해 최초로 직접 관측된 블랙홀로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천여자리 초 은하단은 은하단들과 은하군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주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은하단의 형성과 진화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물질로 은하들의 움직임과 배열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떠나면 우리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하와이어로 끝없는 하늘을 의미하며 약 5억 광년 크기로 우리 은하와 수백만 개의 다른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천여자리 초은하단, 하이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그리고 인디언 페르스스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떠나 은하 필라멘트로 향합니다. 은하 필라멘트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 중 하나로 수많은 은하들이 실처럼 길게 늘어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 형성된 거대한 구조로 그 길이는 수억 광년에 이릅니다. 은하 필라멘트는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필라멘트는 은하들이 밀집한 지역과 은하가 거의 없는 공허한 공간, 즉 보이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드는 우주에서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우주의 물질 분포가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이드의 중심에는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끝없는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껴보세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이 순간 우주의 한 부분이 되어 무한한 평화 속으로 여행합니다.